자, 스토리의 주도주.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종목이 아니라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구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요즘에 가장 핫한 뭐죠? 바로 영일만 석유 관련된 종목이에요. 종목은 제가 최근에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동양철관입니다. 이 회사 어떤 사업하는지는 뭐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제 석유 이제 운송하는 그 배관, 수도관을 만드는 이제 회사고 이 회사가 이슈와 함께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올랐거든요. 차트도 같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또 오늘 뉴스가 이제 하나 있어요. 이거 같이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철관이고 6월 3일 날 이제 주말 사이에 그 이슈가 나왔었고 이제 포항 영일만 이쪽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 이제 숨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가 이제 몇 개월 동안에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 140억 배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서 그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그 배관을 만드는 이 동양철관의 주가가 단기간에 얼마 700원에서 1678원 오늘 기준으로 1678원까지 그냥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상한가 점상 그리고 또 상한가 오늘은 자, 플러스 9.8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82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2.62%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져왔냐면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일만 석유를 띄운 미국의 액트지오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입을 연다. 그러니까 뭐 발표를 한다는 거죠. 쭉 보도록 하면 경북 포항 영일만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가 오늘 이제 10시에 여기 이제 나와 있거든요.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이 액트지오의 발표 그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한 내용인데 당연히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관련된 질문도 받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한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믿어도 괜찮다. 뭐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기자회견이 진행이 된다면 이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장 초반에 오늘 보면 갭으로 시작을 해서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이 시가는 5.44인데 고가가 9.89. 그러니까 크게 올라서 시작을 했지만 장 초반에 뭐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상황에서 장 초반에 주가를 이런 식으로 눌렀어요. 그쵸?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이제 물량 엑시트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호재가 남아 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뭐 우리가 어떠한 거에 근거를 해서 이거를 발견을 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를 믿어 의심치 않다. 뭐 이런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런 설명에 맞춰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떨어졌을 때 원래부터도 들고 있었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기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현재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는 한 2%뭐 1%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4.5%, 4.6%까지 오르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1625원까지 올라온다면 얘는 단기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이제 기존의 대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흥구석유도 많이 오르는 것 같고 한국석유도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10시를 기점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발언이 나올 때마다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 저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실제 이제 저희 방 오신 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실제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 대응하는 거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끝날 때 있는 제 하단에 제 번호 있으니까 거기로 문자 답변 5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빠르게 한 종목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레몽레인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서 인수를 했어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제 이정재랑 정우성, 이정재 배우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제3자 배정으로 최대 주주가 됐고 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서 이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그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서 우리 이제 사업 같이 이제 할 거니까 경영권도 나한테 뭐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이사도 이런 식으로 선임을 할 거다. 이거를 그 레몽레인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 레몽레인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레몽레인에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의아스러웠던 게 여기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는 5일 언제죠? 6월 5일이죠. 6월 5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의 이제 보호를 위해서 레몽레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레몽레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들을 선임하고 뭔가 사업을 계속 이제 연관지어서 하고 싶은데 그 레몽레인의 대표가 그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그러니까 이정재 회와 정성이 레몽레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으나 김동래 대표죠. 김동래 대표는 투자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 대표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시주총 개최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라고 악재성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주목했냐? 바로 이겁니다. 6월 5일.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자, 6일은 현충일이었고 5일날 이게 정확히 언제 나왔냐면 여기도 보면 나올 텐데 얘는 조금 늦게 난 기사인데 장 끝나고 이제 시간의 단일가도 끝나고 6시 이후에 이 뉴스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날 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주가가 9.08% 빠졌습니다. 당연히 9.08% 빠질 때까지는 어떠한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어떤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장 끝나고 6시 이후에 저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6월 5일은 뭐냐면 그 스타워즈 에콜라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개봉을 한 날입니다. 이 에콜라이트 뭐죠? 자, 에콜라이트 이정재 배우가 제다이 역을 무려 제다이 역을 맡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과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6월 5일 날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6월 5일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최대 주주기도 하고 이정재 배우기도 하고 무려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의 제다이 역할을 맡은 이 드라마가 6월 5일 날 개봉을 했는데 이 6월 5일 날 언제? 자, 이 6월 5일 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레몽레인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 소송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좀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 중요한 날에 굳이 발표를 했을까요?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의도한 거다. 그리고 뭔가가 있다. 어떤 숨겨진 의미는 있을 거다. 그리고 절대 우연은 아닐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레몽레인의 주가가 장 초반에 갭으로 떠서 14%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제 윗골이 닳고 지금 떨어져서 음봉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약간 갈팡질팡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레몽레인뿐만 아니라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히려 주가 이제 물량을 더 모으기 위한 개미털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답장 5번 주시면 제가 이 종목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양철강과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 두 종목 오늘 설명을 드렸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